안녕하세요. 차트팔럿입니다. 영상 찍는 현재 날짜는 2022년 9월 12일 오후 12시 9분입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의 위치는 여기 부분이었고요. 여기 부분이었고, 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쯤이었던 것 같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온 이상 더 크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는 그냥 뚫고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에서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22,600 인근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분석을 남겨뒀습니다. 그 22,600의 기준은 이 618 되돌림 구간이고요. 0.5와 618 사이, 요 사이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는 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모양새를 봐야겠지만 아마도 더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은 21,800이고요. 최고는 22,400 정도를 찍고 지금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분석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에서 좀 어느 정도의 그 조정 구간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여기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그런 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서야 조금 헷갈리는 자리가 나왔어요. 여기서야 뭐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왜 4시간 6시간 보면 상승 다이버넌스 계속 떠주고, 그 다음에 계속 밑에서 물량 받아주고 하면서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지만, 지금 과연 여기가 최고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헷갈리는 구간이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로 계속 뭐 파동의 관점을 계속 얘기해라. 뭐 여기서는 무슨 ABC 하락인 것 같고 ABC 상승인 것 같고. 왜냐하면 파동의 관점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마추어들이 분석하는 걸로 따지면은 더 사람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여기 구간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1, 2, 3, 4, 5 다 나온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고 매매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서 또 밑에서 받아주고 한 판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제서야 마무리됐나? 이제서야 마무리가 됐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는 어떤 롱의 근거가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었죠. 계속되는 4시간 6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받아주는 물량들, 추세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롱을 받았다면, 자, 요쯤에서는 당연히 익절을 때려야겠죠. 왜냐면 아니야, 이거 더 갈 거야. 물론 더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익절을 때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 거의 끝자락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다만 그 끝자락을 우리가 완벽하게 잡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현재 구간에서의 숏은 함부로 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파님, 왜요? 1시간 봉에서 하락 다이버넌스 계속 컨펌되고, 이거 보니까 1, 2, 3, 4, 5 파동은 끝난 것 같고, 그러면 ABC 조정 어쨌든 ABC 조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간에 조정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물론 저도 그렇게 예상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끝자락이 진짜 끝자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숏을 잡아야 되냐? 그냥 끝자락은 잡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되돌림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굉장히 난해한 구간이기도 하죠. 자, 여기 추세는 이미 떨어졌어요. 여기 매물대 이렇게 좀 소환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올려서 밑꼬리는 달았어. 그 다이버전스는 떴어. 이거 숏인가 아닌가, 긴감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 대부분 요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다른 예로는 잠시만요. 다른 예로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림들이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자,
자, 요런 거요. 요런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올라가죠. 그리고 또 올라가죠. 밑골에 닿으면서 또 내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끝자락의 파동은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현재 여기 위치에서도 충분히 지저분하게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서 그 숏을 잡아야 되느냐? 당연히 되돌림에서 잡아야 됩니다. 되돌림. 그 되돌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의 형태가 자 지금 애매하게 찍어뒀단 말이에요. 애매하게.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기다릴 거야. 나는 이 자리까지 일단은 기다릴 거야. 요런 생각도 좋긴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그러면 자, 요 구간에서 반드시 되돌림이 옵니다. 그러면 아, 여기가 끝자락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한 파동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되돌림이 오거든요. 그 되돌림을 잡으면 됩니다. 혹은 너저분하게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 매물대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빠져버렸을 때 여기서 되돌림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되돌림 구간은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되돌림을 잡는 그런 스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로 좀 큰 그림을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자, 봅시다. 큰 파동이 시작되기 전 우리의 그 포인트. 자, 예를 들어서 좀 크게 한번 봐볼게요. 요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하락을 시작한 그 지점 6시간 봉으로 볼게요. 차트는 크게 보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끝자락 뭐 제가 뭐 운이 좋아서인지 분석을 잘해서인지 어쨌든 정확하게 좀 예측을 했었었는데, 자, 요 끝자락에서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여기서도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또 올라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가 되돌림이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자리이긴 했죠. 여기가요. 그죠? 여기가. 근데 제가 말하는 되돌림은 뭐냐면요. 이만큼의 상승분에 대해서 요만큼 떨어졌다고 되돌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크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큰 하락에 의한 되돌림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요. 여기 끝자락은 지속적으로 짙어지는 다이버전스라든지 아니면은 올라가지만 거래량은 줄어드는 여기 기준으로 이런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어떤 큰 하락분을 우리가 못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를 확실한 되돌림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해버렸죠. 근데 이렇게 크게 한번 빠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만큼이 빠져버리죠. 그랬을 때 올라가는 되돌림, 혹은 이만큼이 빠져버리죠. 그랬을 때 올라가는 되돌림. 이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되돌림을 노린다는 거죠. 근데 그건 비단 6시간 봉뿐만 아니라 작은 비로소 좀 작은 1시간 봉에서도 우리가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게 매매를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을 가지고서는 어떤 포지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1시간은 1시간 차트만의 크기가 있어요. 4시간 차트만의 크기가 있고, 주봉은 주봉만의 크기가 있고,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길게 투자를 할 거면 우리가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지만, 1시간 봉을 봤을 때는 1시간 봉만의 어떤 하락분이 있다라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요런 데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빠졌단 말이죠. 여기 어부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이런 식으로 채널권은 상승 채널권을 쐐기 형태를 그려주면서 올라왔죠. 자, 올라왔어요. 그리고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빠졌습니다. 이만큼까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의 되돌림으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굉장히 매매하는데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되돌림을 또 캐치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되돌림을 캐치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노하우라든지 또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노하우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 유튜브에서는 쉽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포인트, 킬링 포인트들을 잡는 것들이 매매를 좀 잘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냐면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차트 파일러 영상을 보면 넌 왜 이런 근거를 얘기했냐. 근데 제가 그 근거를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일정 금액의 금액을 내고 수업을 들으신 학생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근거 위주의 영상보다는 그냥 결과론적인 영상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들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 돈을 내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좀 마이너스가, 뭐 그들은 돈을 내고 어쨌든 배웠으니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론적인 좀 분석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여기에서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숏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매매 방법이다. 끝자리 파동은 언제든지 더 고점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점의 위치는 여기서부터는 예상이 불가능하나 분명한 건 고점을 찍다가 내려오고 반드시 되돌림이 온다. 그 되돌림의 형태를 잘 파악해서, 형태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이 RSI도 다 파동이 있는 거 아세요? 이 RSI도 파동이 있습니다. 그냥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RSI를 보고 판단을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캐치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캐치 방법을 통해서 되돌림 자리를 잡고 숏을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다들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